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잘 보내고 계시죠? 내일이부터 금요일인데, 또 신나는 금요일인데, 또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도 비가 내렸잖아요. 봄비가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뭐랄까, 이 미세먼지들을 다 쓸고 내려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책을 살 때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서핑을 하는 편이에요. 서점에 갈 시간이 없을 때 그러는 편인데,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 제목을 발견해서 바로 구매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어딘가 낯익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지? 어디서 좀 들었지? 이렇게 머리를 좀 굴리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노사연 선생님의 바램이란 노래 가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좀 그 노래 참 좋아서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해서 차에서 자주 듣곤 했습니다. 가사가 공감이 많이 되고 어딘가 위로가 되는 말 같아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책도 이런 제목답게 뭔가 우리의 삶을 응원해주는 포근한 문장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꼭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20, 30대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보면서 뭔가 내 삶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시간은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 책은 따스하게 당신에게 말해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또 잘 살아왔다고. 아마 큰 용기를 북돋아 줄 거예요. 여기 혹시 긴장과 초조함으로 하루를 꽉 채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을 보는 또 듣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잠깐의 여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또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책의 구절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책을 직접 구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늘 삶에 바쁨만 가득 채워놓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유도 어느 한 부분은 채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쉼을 이야기하는 책, 쉼을 선물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좋았던 부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평선 작가의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모서리가 부드러운 나이, 모난 바위도 세월이 흐르면 풍파에 깎여 두루뭉술 유연해진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월을 꽤 먹은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뭐가 나 있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 아닐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말이 있다. 젊을 때야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좌충우돌 도전하는 시기이니 뭐가 좀 나 있더라도 괜찮지만, 인생 수업을 제법 한 나이가 되었다면 나의 모서리를 점검해야 한다. 아주 좋다거나 아주 싫다거나 극단적으로 모난 성질은 감춰야 할 테다. 자기 주관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유연함과 공감 능력을 갖추면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강하게 주장했으나 정답이 아닌 것이 참 많았음을 깨닫는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겸손과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를 갖춰보자.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지금까지 열 손가락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꼭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만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풀어 과감히 놓아버려라. 다 쥐고 있으려 아등바등하다 정작 중요한 것을 쥐고 있는 손가락에 힘이 빠져 나도 모르는 사이 풀려버릴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놓아버릴 것은 아낌없이 놓아주고 중요한 것에 힘을 몰아 더 꽉 쥐자.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청춘을 바쳤고 가족이 원할 때 곁에 있지도 못했으며 개인의 삶과 안락도 포기했는데 어찌 쉽게 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끝내 행복의 맛을 느끼지 못한 채 미련과 아쉬움만으로 나머지 삶을 채우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버려야 할 게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이제는 현명하게 정리할 타이밍이다. 나이 들수록 둔감해져야 한다. 둔감력이란 말이 있다. 나쁜 일은 바로 잊어버리는 힘. 설교는 한 귀로 흘려버리는 힘. 언제 어디서라도 잘 자는 힘. 이런 능력이 바로 둔감력이다. 복잡한 세상은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살아가기가 더 힘들다. 세월을 먹어도 여전히 날 선 채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떠나가 버릴 것이다. 괜찮아요. 시골 양반처럼 구는 것이 어찌 보면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다. 기대치를 낮추면 만족은 저절로 온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어리 같고 독사와 같이 은혜를 모르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다. 또한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 더미에 아름다운 꽃이 피듯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허망함이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다. 젊은 시절은 모든 면에서 기대가 컸다. 직장에서는 잘 나가고 싶었고 가정에서도 잘 해내고 싶었고 인간관계도 잘 챙기고 싶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큰 기대는 버거움으로 느껴졌다. 직장에서는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강요하고 다그치게 되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 보니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그렇다고 직책이나 권한을 억지로 버리란 이야기는 아니다. 그로 인해 무거워진 어깨의 힘을 서서히 빼라는 것이다. 무거운 채로 퇴직을 하면 몹시 힘들어할 것이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성공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 비우는 것이 속이 편하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도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 놔두어야 한다. 소득에 대한 기대치도 이제 낮춰라.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는 일이다. 다 적응하며 살게 된다. 기대를 낮추면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아진다. 비우지 않아야 할 건 단 하나뿐이다. 삶에 대한 열정. 풍요롭지 않아도 모자랄 것 없는 삶.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시절을 지나 콩 한 자루가 있어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시절이 왔다. 현대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
마치 정신의 풍요가 담겨있는 우물의 물을 물질의 풍요를 담는 우물로 퍼옮긴 듯하다. 풍요롭지는 않아도 모자랄 것 없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쉽지 않은 바람 같지만 내 눈높이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 나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꽃은 어느 곳에서 피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사람도 꽃과 같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자기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자기다움이 무엇인지 죽기 직전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평생을 살아도 자신보다는 남을 더 많이 알고 떠나는 게 사람이란 존재다. 자기가 무슨 꽃을 피워야 가장 아름다운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기와 맞지 않는 꽃을 피웠다면 지금부턴 자기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라. 그 향기로운 꽃내음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행복하게 전해질 것이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봄이 되면 뉴스에서 봄꽃들의 개화 순서를 알린다. 눈 속에 피는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온유월에 피는 철쭉이 봄의 끝을 알린다고 한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듯이 인간도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그 계절은 온전히 당신이다. 일찍 피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늦게 피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대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테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가끔은 내 감정을 타인이 결정할 때가 있다. 충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마땅히 불쾌해야 한다고, 마땅히 불행해야 한다고 감정을 강요받을 때가 있다. 타인이 결정하는 감정을 거부하면 불행 대신 행복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의존적이던 감정을 독립적으로 바꾸어 보자. 따지고 보면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 그러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게 느끼는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최고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낸 것이다.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 한 비자는 이런 말을 했다. 교묘한 속임수가 서투른 성실함보다 못하다. 아무리 술수가 판치는 세상이고 때로는 술수가 통한다고 할지라도 길게 보면 올바름을 선택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회가 유지된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감과 동감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자산이 되는 시대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고 재미와 스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 통해야 한다. 본질보다 기교가 앞서서는 안 된다. 재미가 있어도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훌륭한 전달자라 볼 수 없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요.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오평선 작가님의 책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깨달은 인생 문장 65편.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 책이 인생의 절반을 보낸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는 해도 젊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쵸?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주변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난 뭘 하면서 살았을까? 점점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이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줄 겁니다.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맨 뒤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오랜만에 마주한 거울 앞에 어쩐지 낯선 얼굴이 있다. 자글자글 주름진 얼굴보다 낯선 건 젊은 날의 열정과 설렘을 잃은 채 쭈글쭈글 움츠러든 마음이다. 시름시름 늙어가는 사람과 우아하게 익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에 달려있다.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후회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 한번 편하게 쫙 펴본 지 오래라면 이제 얼굴이 아닌 마음의 주름부터 다림질할 시간이다. 그래요. 이 책이 글밥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의표를 찌르는 말들이 많아요. 뭐랄까, 그래 이젠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강하게 주장했으나 정답이 아닌 것이 참 많았음을 깨닫는다. 그쵸? 젊은 시절 잘 모르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주장했는데 돌아보니 참 맞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내 말이 다 맞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이 떠오르네요. 그쵸?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20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고집에 자기 말의 고집에 사로잡혀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다 주려고 아등바등하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꼭지였어요. 그렇죠. 늦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놓아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행복의 맛을 끝내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나이 들수록 둔감해져야 한다. 꼭지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막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또 차분해지면 차분해지는 대로 뭔가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에 대해서 괜찮게 공감했습니다. 풍요롭지 않아도 모자랄 것도 없는 삶. 그쵸. 현대는 과거보다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풍요로워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허한지. 그쵸. 그때 이제 조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저자는 말하는데 만족하면 또 그거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저도 제 책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최후의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삶의 계절이 끝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삶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쥐고 있는 꽃이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운 꽃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꽃을 들고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나다운 꽃을 피울 때 가장 아름답다. 그쵸? 아름답고 또 행복할 겁니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이 꼭지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남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결국 목적지는 다 비슷해요. 그쵸?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서 꽃 피우면 됩니다.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는 거. 이 곡지도 좋았어요. 교묘한 속임수가 서투른 성실함보다 못하다. 처음에는 속임수가 앞서갈 수도 있겠죠.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건 성실함이에요. 눈에 띄는 건 꾸준함이고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봅니다. 그쵸?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말뿐인 건가를 알아봅니다. 그래요. 연륜이 쌓여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라는 아누크 에메의 말처럼 이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익어가는 거겠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책이었고요. 뭐랄까 자꾸 시간이 흘러서 해놓은 건 없는데 시간만 자꾸 흐르는 것 같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럴 거라 믿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자요. 안녕.